그럼 지금부터 2021 축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일일 2,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축산농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가축 질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축산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본은 가축 방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기 위해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손소독 같은 개인 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ASF, AI 같은 가축 질병 발생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19 여파로 한돈 가금업계에서 많이 참석하시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위성권 의원, 이원택 의원, 이만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과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하는 2021 축산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에서 축산팀장을 맡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단상에 비치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2021 축산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승호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양계농가를 대표해서 이용재 대한양계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부의 ASF AI 방역정책 방향을 발표하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ASF 전문가로 ASF 방역정책에 대해 제언해 주실 박선일 강원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AI 방역정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윤종욱 한국가금수의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주실 조우성 대한수의사의 재난형 동물감염병 특별위원장 겸 전북대 수의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종합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은 이따 종합토론 때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포럼을 들어보시기 위해 허주영 대한수의사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내빈 소개를 마쳤는데 제가 추가로 오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산포럼은 전문가 3분의 주제 발표와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의 지정토론 그리고 청중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1 축산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4만 농업경영인과 한국농어민신문 10만 독자를 대표하시는 이학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 회장 이학구입니다. 2021년도 축산 포럼을 맞아서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흔쾌히 행사를 주관해 주신 김태흠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님과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국회의원님 또 이원택 국회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함께 주관해 주신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이승호 회장님 또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님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사 담화한 가운데에서도 가축 방역의 새 지평을 열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제 발표자
패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2021년도 축산 포럼은 가축 방역 새로운 길을 찾자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여러분께 반드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축산업은 우리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 농촌 경제를 이끌어가는 버팀목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개방화 시대 이후 규제 일변도의 축산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와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축산업의 위상과 공공성은 온데간데 없이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규제 대상의 산업으로만 치부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축 분뇨, 위생, 환경, 방역 등등 축산업 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규제 중심의 홀대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무허가 축산 문제를 비롯한 규제 일변도의 축산 정책은 정책 당국과 정책 위반자의 축산업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인식에서 출발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파장력은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축산농가는 일순간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한 핵심은 이처럼 관점과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방역 대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농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모든 양돈 농가의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추진해 축산 농가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년간 1,650여 건이 넘게 ASF 확진 야생 멧돼지에 대해 사체 시점이나 동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생 멧돼지의 개체 감축 노력 등은 별도의 대책 없이 방역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 전념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농가 규제 중심의 방역 대책이 아닌 현장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 방안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책임지는 우리 축산농가가 가축 전염병의 위협과 방역 정책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의 해안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코로나 기간 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구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농가분들을 비롯한 여러 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김태훈 국회 농해수위원 위원장님과 위성곤 의원님, 또 이원택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본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농어민신문사 김정호 사장님과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님, 또 대한양계협회 이용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한농연의 이학구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가축 방역 새로운 길을 찾자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이 포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축 방역으로 인해서 현장에 계신 농가분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좋은 기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이동식 과장님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ASF를 발표해 주실 우리 또 박선일 강원대 수의학 교수님 또 AI 방역 정책을 말하다의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님 또 토론자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AI와 ASF는 어느덧 축산인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계절별 혹은 상시 발생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축산물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의거 생산자 단체, 업계, 농가가 합심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했음에도 이를 가축 질병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실하게 축산업에 종사해온 가금 농가와 한돈 농가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ASF의 경우 야생 멧돼지에서 1622건, 사육농가에서 20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돈 사육농가에게 과도한 방역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새 이동을 막지 못하는 환경에서 오리 휴기제 시행 및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등 방역 책임을 선량한 농가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란 수급 불안이 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살처분 농가 20지원 대신 계란 수입에 1천억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는 등 연이은 실책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방역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일관된 규제 중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금일 포럼은 이 같은 현행 방역 정책의 허점을 진단하고 ASF, AI 방역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농가 규제 중심의 방역 정책이 실질적인 가축 방역 전염병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승호 회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함께 주관하신 대한양계협회 이용재 회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양계협회장 이용재입니다. 우리 앞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우리 행사 주최 측에 대한 인사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생략하고 직접적인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어저께
그 차관보 주제로 천안에서 원앙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긴급 회의를 했는데 뭐 아까 우리 이승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규제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올해도 아마 굉장히 강력한 방역의 고삐를 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했다시피 11월 들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힘든 문제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또 인류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나? 적당하게 타협하고 물러서는 선에서 공조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싸워서 이겼다면 그 바이러스는 없어졌겠죠. 바이러스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축산업에는 지금 굉장히 큰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환경 문제는 가깝게 우리 분뇨 문제부터 악취 문제, 조금 더 확대하면은 치명적인 이제 탄소 중립의 문제까지 나와서 기후 변화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방역은 축산업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같이 왔던 문제입니다. 가축 질병과 축산업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산업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보면은 방역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지 참 의심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AI나 ASF 발생과 관련해서 정부는 농가 때 굉장히 과도한 규제를 하면서 시설에 대한 개선, 출입에 대한 통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농가들이 해야 산업을 지키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규제는 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런 규제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거죠.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어떤 규제를 해놓고 세세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합니다. ASF나 AI가 발생하면 그 체크리스트를 갖다 놓고 자 봐라. 우리가 이걸 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가요. 우리는 정부에 그 얘기합니다. 아까 이승우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멧돼지 없어지고 대한민국에 철새 안 오면 우리 AI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막을 자신 있습니다. 철새 안 오고 멧돼지 안 온다면. 그런데 멧돼지를 어떻게 없애고 하늘로 나오는 철새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정부에서 그런 규제를 시행하면서 농가에 페널티를 물리면서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재기하고 산업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는 그런 것조차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발생한 AI로 인해서 살처분 농가는 원가의 반도 안 되는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재결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발생한 AI로 인해 갖고 직접 소요재원이 1,700억 들어갔는데 계란 수입에만 1,000억 되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2003년 대한민국에 AI가 첫 발생하고 지금 한 18년, 19년 돼 갔는데 직접 투입된 돈만 약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한 20년 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은 얼마나 바뀌었느냐?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오면은 묻고 농가 규제하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금업계에서는 그래서 백신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 백신의 장단점, 산업의 유불리를 따져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걸 알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절실합니다. 안 가본 길은 가보기라도 하자.
백신이 진짜 이렇게 우리 산업에 치명적이고 어렵다면은 시범적이라도 해본 다음에 그 장단점 분석에서 와야 될 것이고, ASF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신이 없다고 들었는데 뭐 개발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차라리 농가한테 이런 규제를 하고 우리가 최대한 할 테니까 농가들이 정부 정책을 따라고 피해보는 거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러면 저희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 정책을 따랐다가는 잘못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의 변화가 되는 커다란 변화는 기대도 않겠습니다. 작은, 진짜 절실합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절박합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은 환경 문제, 방역 문제에서 축산업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간단했지 않습니까? 계란 가격 올라가니까 미국이 수입하겠다. 저 이번 요소수 사태에서 또 느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7, 8년 전까지 대한민국에 요소수를 만드는 업체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싼 게 들어오니까 이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식량 주권 상실하면 절대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림부가 부족하면 수입하면 되지. 돼지육값 올라가면 수입육 방출하면 되지. 양파 가격 올라가면 창고에 있던 거 풀어버리면 되지. 저는 그래서 이 방역 정책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진짜 작은 변화가 시작돼서 산업이 발전하고 농가들이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정우 대표이사님, 그리고 우리 이승호 회장님, 뭐 바쁘셔 갖고 오신 우리 이학구 회장님, 특히 수의사를 대표해서 우리 허정 회장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결과가 좀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서 우리 방역 정책에 변화되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담은 이용재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어민신문 김정호 사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양계협회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더 이상 제가 인사말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농민신문 대표 김정호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연말 마무리 업무 때문에 바쁜 과정에도 오늘 토론회에 포럼에 많이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정기국회 회기 때문에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축산 포럼을 기꺼이 개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의원님, 그리고 이원택 의원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산 현장 최일선에서 축산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수산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님, 그리고 양계협회 이용재 회장님, 그리고 우리 한농연의 이학구 회장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 포럼은 우리 신문사가 그 해의 중요한 축산 현안을 주제로 해서 거의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축산 포럼의 주제는 그간 우리 축산 농가와 학계, 그리고 축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뢰는 수렴 과정을 거쳐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가축방역 새로운 길을 찾자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축산 현안 중에 축산업계나 국민경제 차원에서 가장 큰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고질적인 가축 전염병 문제입니다.
정부 축산 정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방역 정책이라 할 정도로 방역 문제가 농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돼지 아프리카 열병 그리고 조리 인플루엔자 이런 방역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지난해에는 다소 주춤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올해 야생 멧돼지 ASF 검출이 또 확산되고 있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올해 초 유럽이나 아시아 등에서 야생 조류 쪽에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방역 당국이나 축산 농가들이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가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의 방역 대책이 저희로서는 앞에 소개 성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행 방역 대책의 기본 프레임과 현장에서의 실효성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와 논란에 대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우리 한국농민신문에서도 수차에 걸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방역 현장에서는 지금의 방역 대책 관련해서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이다 또는 이동 제한과 살처분 조치가 너무나 과도하고 지역 실정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조치가 많다라든가 또 방역 대책이 지나치게 질병 퇴치 내지는 차단에만 치우쳐 있어가지고 방역 이후에 지속 가능 축산 발전에 가져올 충격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불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축산 포럼의 주제를 가축 방역 새로운 길을 찾자로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도 세 파트로 나눠서 첫째가 정부의 방역 정책 방향, 두 번째가 ASF 방역 정책에 대한 지연, 다음이 방역 정책을 AI 방역 정책을 말하다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지금 구성되었습니다. 토론 패널도 정부 측은 물론 학계 그리고 축산업계 전문가들이 고려 참여하도록 해서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노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보다 실효성 있는 새로운 방역 정책 마련에 하나의 큰 돌파구 역할을 하길 기대하면서 이번에 주제 발표를 하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님 그리고 강원대 박선일 교수님, 윤종웅 한국가금수의학회장님 그리고 종합토론을 해주실 7분의 패널리스트 그리고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대한수의사회 조호성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